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질병관리청도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.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교수님. 이 교수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명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? 아니면 이번이 좀 이례적입니까? 과거에 한 10년간 25건 정도가 있었고요. 좀 많이 발생했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8건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만 독감 백신에 의해서 연관관계가 알려진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에는 독감 백신을 재개한 13일부터 한 일주일 남짓 기간에 지금 9명 이상이 독감으로 인해서 백신 후에 사망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그동안 백신 관련해서 그 상온 노출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죠. 네. 그래서 이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. 네, 백신 자체도 지금 사실은 조금 관계가 있을 건 같습니다만 백신을 맞으신 그 백신들이 다 회사가 다르고 회사가 다 다르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모두 이렇게 뭐 상온 노출이나 그런 백색 입자와 또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연관을 짓고는 있지 않습니다. 예, 정은경 질병청장도 일단 이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,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2건 정도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. 예,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. 이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? 네, 언급됐었는데 네. 저녁에는 아닌 걸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뭐기에 그런 겁니까? 우리가 이제 외부의 어떤 알레르겐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으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. 그 화학 물질에 의해서 몸이 갑자기 입과 눈 같은 것이 부으면서 기관지가 수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예.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어지러우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중증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는 우리가 한 15분에 30분 정도 병원에서 관찰을 하라고 그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예. 100만 명당 1.3명 정도로 보고가 지금 되고 있는 희귀한 그런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또 사망자 외에 한 명은 또 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이분은 접종을 하고 이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하죠. 네. 이것도 좀 부작용입니까? 그렇죠. 아나필락시스 쇼크에도 구역질이나 구토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쇼크까지는 아니셨겠지만 그런 부작용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브리핑에서 말이죠. 사망자 8명이 어르신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이 고령자인 점도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?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. 예.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맞으실 때는 반드시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맞으셔야 됩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저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백신 때문인지 이거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? 우선은 대부분 보시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제일 많죠. 연세가 예. 많은 경우는요.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이런 그 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심장의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으로 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연관관계를 알 수 있겠지만 부검만으로 저는 전부 다 알 수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그 처음 숨진 인천의 고등학생 10대이지 않습니까? 네.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가장 예외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. 사실은 건강한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. 예. 그리고 일부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가끔 두통이나 미열 정도지 굉장히 면역 반응이 잘 생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지만 많은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백신을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예, 지금 그 사망자들 대상으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죠.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? 우선 그 조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그리고 감염 검사, 그러니까 균이 배양이 되는지까지 보려면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정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결과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백신을 늦지 않게 꼭 맞아야 될 분이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정은경 선장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. 또 이 어린이와 고령자는 맞아야 한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 백신을 맞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독감에 대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지만 임산부라든지 유아, 그다음에 노약자들,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빨리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해 주셔야 우리 지금 고위험층에 있는 분들이 독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말씀대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면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? 네, 우리가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. 우리가 인체가 건강해야지만 항체를 만들 수가 있고 백신 접종 후에도 부작용이 없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몸 상태가 좋고 열도 없고 감기 증상이나 다른 감염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맞으시고요. 맞은 후에는 반드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중대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백신을 접종한 날은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삼가하시고 집에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